안녕하세요. 1500만 주식 투자자 여러분,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공주튜브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더라도 주식에 내 돈 100원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한다 하는 소식들만 모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정 시간이 없으시면 출퇴근길이나 밥 먹을 때 1.5배속으로 듣기라도 하시면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2024년 9월 20일 2차 전지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요즘 전 세계를 공습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보이네요. 국내 2차 전지 전기차 분야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다소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타임라인으로 다 표시해뒀으니까 해당 시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원님의 애널리스트 리포트인데요. 내년 전기차 2차 전지 분야의 업황 예상치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하게 내년에는 미국, 유럽 합산 20% 정도의 성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올해 유럽은 0.5% 역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워낙 판매가 부진했었고, 미국도 연초에 30%가 넘는 성장을 예상했었으나 16% 정도로 당초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기저효과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회피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신규 모델 출시 등으로 내년에는 미국, 유럽 합산 20% 정도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당선되고 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준수할 것 등의 긍정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예상한 수치로 업황에 영향이 큰 이벤트들의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해당 이벤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종목별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강한 챌린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최근 전기차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고석현 최선욱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제목부터 좀 셉니다. 중국 전기차 질주 오직 보조금 덕분 관세만 때리는 서구의 착각입니다. 요약하자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질주 가장 큰 원인은 가격 경쟁력임이 맞고 그 가격 경쟁력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내용인데요. 비아디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액수는 무려 34억 유로, 우리 돈으로 5조 원에 달합니다. 그것도 직접 수령한 현금으로만요. 그 결과로 비아디의 중형 세단이죠. 실이 테슬라 모델 3나 폭스바겐 ID4와 동급인 모델인데 이 실의 가격이 3,524만 원으로 모델 3 4,306만 원, ID4 4,788만 원보다 한참 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저가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 부과를 더 강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중국은 배터리에 필요한 흑연, 코발트, 리튬 같은 각종 원자재들을 자국에서 직접 조달이 가능해서 이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애초에 경쟁이 안 된다는 시선이 좀 많습니다. 흑연은 중국에서 100% 생산하고 있고 코발트는 74%, 리튬의 65%가 중국에서 가공되고 있으니까요. 중국의 저렴한 임금과 글로벌 평균의 7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초과 근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격 경쟁력에서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시장을 포기해야 되냐? 그러기에는 2차 전지와 전기차라는 산업이 창출하는 가치가 너무 어마어마하죠.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확보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가격 경쟁력이 일정 수준이 되면 그 이후는 프리미엄 싸움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니까요. 향후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될 2차 전지와 전기차 산업에 대해 기업들은 물론 정부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앞서 소개해드린 중국산 전기차 공습에 대응하는 유럽의 복잡한 심정에 대한 기사입니다. 당연히 관세 장벽을 쌓아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공습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럽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8일 독일이 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는데요. 독일을 방문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에게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중국 전기차의 추가 관세 부과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향후 5년간 최대 46.3%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언뜻 생각하면 폭스바겐, 벤츠, BMW 등 자동차 산업이 주력인 독일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럴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해당 기업의 손해가 더 클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자국 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발빠르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부럽네요. EU의 개별 회원국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관세 부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등 관세 인상안이 승인되려면 15개 이상 회원국, 전체 인구 6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결이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재편이 시작된 만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 내가 투자한 기업들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GM이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GM의 실무진이 수차례 한국을 찾아서 국내에 있는 복수의 장비사들과 접촉하는 것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19일 드디어 관련 발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시간주 GM 본사 인근에 생산 라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다음 달 초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GM은 미국 1위 자동차 기업이니만큼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사들의 중요한 고객사였는데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큰일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당장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아마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다만 워낙에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자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상력도 높일 수 있어서 그런 목적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쉬운 LFP 배터리 위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소식도 앞으로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이 9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당초 양사의 합병을 발표한 이후 가장 큰 문제가 주식 매수 청구권이었는데요. 기존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해 대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최대 8천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 조달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당초 예상치의 절반도 되지 않는 3,300억 원에 그쳐 합병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11만 2,700원으로 공시한 매수 예정가 11만 1,943원을 상회했습니다. 그만큼 합병에 긍정적인 주주들이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되죠. 통합 시너지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합병 이후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SK온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소식들 엄선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